자,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거. 자, 1번. 자, 서비스 청사진은 린 쇼스텍에 의해서 개발이 됐었죠. 자, 그리고 린 쇼스텍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장소, 시설, 환경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데 활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 네, 장소, 시설, 환경 개발이 아니라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에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요. 2번. 서비스 청사진은 고객이 아닌 회사 관점. 이건 제가 엄청 많이 얘기했죠. 회사가 아니라 누구? 고객 관점. 자, 3번. 서비스 청사진은 서비스의 무형성, 이질성 극복할 수 있는 도구. 맞아요. 정답 3번입니다. 요것 때문에 시각화로 할 수 있는 도면 같은 걸 그린 거죠. 그다음에 4번은 대부분 실패 요인이 기계적 부분에서 발생한다. 기계적 요인이 아니라 어디? 인적 요소에서 발생한다. 5번. 서비스 청사진은 직원들이 업무를 통제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니죠. 통제가 아니라 고객 지향적 사고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2번 문제.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 중에 후방 종업원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였죠. 자, 1번.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 활동이다. 후방은 그렇죠. 일선 종업원 활동을 지원.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하죠. 3번. 카드 시스템, 상품 배송 등 포함. 맞습니다. 4번. 고객이 직접적으로 접하는 행동. 정답 4번이죠. 직접적 아니에요. 후반 종업원 행동은 고객이 직접 접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사를 준비하는 간호사의 활동도 그쵸. 요거는 고객이 보이지 않는 부분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정답 4번.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작성 단계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저 요거 작성 단계 우리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1단계는 뭐하고 2단계 뭐하고.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거. 자, 과정 도식화는 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을 그쵸. 시각화하는 단계. 그 다음 실패 가능성 확인 단계에서는 실패가 일어날 접점 분석. 맞아요. 경과 시간의 명확화 단계는 서비스 제공 시간 기록. 맞습니다. 자, 4번. 청사진 수정은 서비스 실패를 줄이기 위해 시장조사 없이 이루어진다. 어머, 웬일이에요? 4번이죠? 시장조사 해야죠. 이루어져야 합니다. 5번. 수익성 분석 단계에서는 실수나 서비스 지원 가능성 고려해서 수익성 평가. 맞아요.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각 단계 다 기억하셔야 되고 1단계 다음에 2단계 뭐고 3단계 순서 다 기억하셔야 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이 나 그 기억 안 나는데 하면 뭐다? 영상 멈추고 다시 교재 보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모니터링 목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서비스 모니터링이 뭐였어요? 우리 직원이 고객한테 잘 응대하고 있는가? 그 모니터링이었죠. 자, 1번. 잠재 능력 발견, 개발, 그래서 고객 만족 극대화. 맞아요. 2번. 직원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 수단. 2번이었죠.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뭔가 상사가 날 통제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거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죠. 4번. 변경 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쟁사랑 비교해서 우리 회사 성과 평가하는 데 도움 주죠. 정답 2번입니다. 틀린 것은 2번.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자, 이 모니터링 유형 문제도 잘 나와요. 사일런트 모니터링도 있었고 뭐였어요? 또 다양한 모니터링 유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일런트 모니터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자, 1번. 사일런트 모니터링이 뭐였어요? 네. 이 부분은 일단은 QA가 상담사 옆에 앉아서 고객과의 대화를 경청한다. 자, 이거 아니죠. 우리 사일런트 모니터링은 이 관리자가 다른 장소에서 사일런트 조용히 뭐 어떻게 몰래 듣는 거잖아요. 몰래. 근데 이거는 옆에니까 이건 대놓고 듣는 거죠. 1번 아니에요. 그리고 동료의 콜을 듣는 거. 이거는 아니죠. 우리 동료의 콜 듣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 유형이 말 그대로 동료 모니터링이었어요. 피어 모니터링. 그 다음에 3번. 미스터리 쇼퍼가 고객을 가장해서 상담사의 태도를, 이건 미스터리 쇼퍼에 관련된 얘기죠. 4번. QA 상담사가 사일런트 몰래. 정답 4번. 콜 샘플을 녹음해서 듣는 거. 이거 뭐였어요? 콜 리코딩이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보증이 필요한 경우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고객이 불안해하는 거. 그래서 신뢰를 주기 위한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일단 첫 번째, 이미지가 제품과 연결된 경우 맞죠? 구매 자신감이 없는 경우 보증 필요해 주죠. 이거 있으면 좀 그래도 자신감은 없지만 믿고 가볼까? 돼요. 3번, 반복 구매. 그렇죠. 이때는 좀 보증이 필요하죠. 안심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 구매 과정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경우.
자, 인정받는 경우는 굳이 보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정답, 구전에서 받는 거 맞아요. 보증 필요합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달 시스템 중 기능 위주의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시를 여러분들이 잘 짝꿍을 지어 주셔야 한다. 자, 해당하지 않는 거. 카페테리아 기능, 신체 검사 기능, 병원 기능. 4번 미용실. 자, 미용실 같은 경우는 기능 위주, 전달 시스템이 기능 위주라기보다는 바로 고객화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5번이 맥도날드는 기능.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구간에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 위주가 뭐 카페테리아, 신체 검사, 병원, 맥도날드가 있었고, 고객화 위주가 지금 미용실 말고 또 뭐 있었어요? 뭐 세탁업, 숙박업. 그러니까 고객화는 뭔가 고객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거죠. 기능은 뭐예요? 서비스 전달 과정, 그러니까 뭔가 생산 위주. 그런 부분들이 바로 기능 위주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프로젝트 위주가 있었죠. 그런 것들은 뭔가 일단 사업 규모가 크고 진행하는 기간이 길고 그런 것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1번. 틈새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1번에 일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장이었나요? 아니죠. 이거는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2번. 항상 없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미 틀렸습니다.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3번. 대기업에 적합했나요? 아니죠. 중소기업에 적합했었죠. 그래서 정답 3번.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4번, 5번 여기 보시면 세분화된 시장이랑 틈새 시장 우리가 구분하자 그랬고, 경쟁자가 많은데 이상적이다? 이상합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틈새 시장의 필수 조건 중에 틀린 것. 자, 틀린 것 한번 찾아볼게요. 신뢰관계 통해서 방어력 갖춰야 된다 했었어요. 맞고, 경쟁자들의 관심이 높으면 너무 많이 들어오겠죠. 낮아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3번. 장기적인 시장 잠재력 보유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차별화된 접근 전략 필요하고요. 시장 욕구 충족을 위한 기업의 능력과 자원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3번. 틈새 시장 전략 중에 새로운 시장 심화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거 찾아볼게요. 1번. 기존 세분 시장을 다시 세분화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이거는 시장 개척 전략이었어요. 1번은 아니죠. 자, 2번. 자, 심화였잖아요. 시장의 폭보다 깊이에 집중. 맞아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대기업으로부터 고립된 시장. 이건 뭐예요? 새로운 시장 개척 전략의 목적입니다. 4번. 개성화된 니즈. 개성이랑 단어 나왔네요. 네, 개성화 대응 전략이더라. 자, 기존 시장을 경쟁자들과 협력. 여기서 뭔가 세야죠. 네, 이거는 기존 시장 유지랑 협력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4번. 제가 이 법칙에 관련된 얘기는 정말 자주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1번에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은 8대2. 네, 맞아요. 선택과 집중. 맞죠? 왜냐면 바로 3번 볼게요. 파레토 법칙은 20% 제품 매출이 대부분, 그러니까 20%의 그 효자 상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도 맞고, 이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맞죠. 효자 상품에 집중하잖아요. 1, 2, 3번은 다 파레토에 대한 설명. 4번. 인기 없는 80%의 제품 매출의 합이 인기 있는 20%의 제품 매출보다 높다. 이거는 파레토 법칙과 반대되는 설명입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일단 정답 4번이고, 역 파레토 법칙 또는 롱테일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5번. 리츠 칼튼의 호텔 고객 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번. 개인적 취향 조사하고 다 기록하죠. 그래서 이번에 기록하고 모든 직원 소지하는 거 맞습니다. 3번. 이걸 왜 하냐? 신규 고객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신규 고객 창출 목적이 아니라 고객을 유지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전 세계 지점 이용하더라도 이거는 다 공유가 되니까 맞춤 서비스 계속 받을 수 있고요. 사온 신조 3단계 서비스가 적힌 황금 표준 요 단어 있다 그랬죠. 소지한다. 맞습니다. 6번. 항공사의 토탈 서비스 특징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탈 서비스는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운영 시스템에서 가시적인 부분은 점차 줄어든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고객 접촉 빈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변화를 한다. 자, 이 전달 시스템에서도 고객 접촉 빈도를 줄인다는 거는 아무래도 고객과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 직원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럼 고정 비용이 올라가죠. 근데 이 전달 시스템은 그 접촉 빈도를 줄이려고 많이 합니다. 이거 자동화로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토탈 서비스는 단순히 원스톱 서비스만을 의미한다. 자, 원스톱 서비스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개별 맞춤 서비스, 고급화 서비스까지 포함하더라라는 거고요. 5번 셀프 서비스 전달 방식 증가하는 추세죠. 맞죠? 셀프 서비스 전달 방식은 여러분 다이소 요즘 가거나 마트 가면 셀프로 이렇게 바코드 찍어서 계산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추세로 가고 있더라입니다. 자, 7번 필립 코틀러 제품 5차원 모델에서 기대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구매자가 실물 차원에서 인식하는 수준의 제품. 이건 뭐죠? 실물 차원에서 인식 수준? 네, 요거 우리 실체 제품이라고 했어요.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변환과 그 다음에 확장을 포함하는 거. 이거는 미래죠. 그렇죠. 그래서 잠재적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3번 구매자들이 정상적으로 기대하고 합의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자, 이게 바로 기대하고 합의하는 거. 정답 3번이네요. 4번 핵심 이점을 유형 제품으로 형성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인 제품입니다. 기본적인 제품. 그리고 실제 제품의 추가적인 서비스와 이점을 포함했다. 이거는 추가적인 서비스. 여기 힌트죠. 바로 확장 제품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서비스 패러독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 서비스 패러독스가 서비스의 공업화로 인해서 효율성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자, 요거는 효율성이 낮아진다기보다는 고객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고객의 기대 수준이 낮아진 결과로 나타나는 거래요. 이거는 높은 기대 수준이랑 실제로 받는 그 서비스의 갭 차이인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3번 다양한 서비스가 생겼지만 고객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도 보면요. 이 원인이 기술의 단순화래요. 아니죠. 기술의 단순화가 아니라 뭐예요? 기술의 복잡화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그 다음에 5번. 서비스의 대량화를 통해서 극복된다 아니죠. 오히려 이것이 패러독스를 만들게 하는 원인이었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서비스 실패 정의로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자, 보기 1번. 서비스 실패는 고객의 기대 이하로 심각하게 떨어지는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다. 맞죠? 그리고 2번.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불만족을 초래하는 열악한 서비스 경험. 맞습니다. 고객의 인지된 인내 영역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건 진짜 선 넘었다 하는 거 맞아요. 4번.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도 포함한대요. 정답 4번이네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제는 서비스 실패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고객이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거 의미한다. 맞아요.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관광에 대한 의료관광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침습점. 의료관광. 주로 성형외과 시술이나 치과 치료. 그렇죠. 이거 해외로 막 가서 받는 거. 우리나라보다 더 싼 데 가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시술 받으러 밖으로 나가는 거. 진단적 의료 관광은 말 그대로 진단받으러 가는 거.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건강 웰빙 맞아요. 그다음에 침습적 의료 관광 보험 처리가 용이한 국가에서 아니죠. 이거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치료를 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5번. 진단 의료 관광은 본국보다 좀 더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한 국가한테 이루어진다. 그쵸? 좀 더 거기가 정밀하게 훨씬 더 그 명목에서 잘 봐준다라고 했을 때 갈 만한 이유가 생기겠죠. 유의미하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회복 패러독스는 고객이 서비스 실패 후에 만족도가 항상 높아지는 형상이다. 이 부분은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 자체가 일단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에서 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 부분이랑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공정성은 고객 불만 처리 과정에서의 공평함. 자, 이거는 공정성은 보상의 결과물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정성 이론과 귀인 이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아니죠. 자, 이거 외에도 공정성, 귀인 이론 외에도 여러 요소가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심리적 회복과 물리적 회복으로 나뉘게 된다. 서비스 회복은 맞아요. 정답 4번 해주시면 되고요. 5번에 이중 일탈 효과는 고객 기대를 초과 충족시키는 현상을 말한대요. 자, 이중 일탈 효과는 뭐였어요? 회복 노력 자체가 실패해서 고객한테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현상, 상황이죠. 그래서 5번 틀렸어요. 정답 4번입니다. 자, 5번 가볼게요. AS의 품질 요소의 중요도 순서. 이거는 제가 턴키로 외워야 된다 그랬죠. AS 가장 중요도가 높은 거 뭘까요? 네, 보증을 좀 해주는 게 좀 중요한 거. 그쵸? 전문성과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태도와 행동. 자, 여기서 나뉘어지네요. 처리 시간과 정책 중에. 이거는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외우신 분은 참 쉬울 거예요. AS 품질 요소의 중요도가 이 중에서 가장 약한 게 처리 시간이죠.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은 그냥 헷갈리면 그대로 외우세요. 요 순서 자체를. 그 다음에 6번. 자, 수익 체인하고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자, 제가 여기 시험에는 항상 이런 숫자 같은 거는 꼭꼭꼭 외워주셔라고 했었죠. 자, 고객 충성도가 5 증가하면 수익은 곱하기 5인 25에서 85% 증가. 1번 맞습니다. 자, 서비스 가치는 종업원의 생산성과 직결된다. 그렇죠. 종업원의 생산성이 좋아야 이 부분이 바로 결과에 잘 이어지죠. 자, 여러분 6번 문제 잠깐 제가 요거 우리 어느 페이지에서 봤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화면 기억나시나요? 이 화면이 서비스 수익 체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 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내부 서비스 품질은 고객 만족도와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뭐 아니면 종업원의 만족은 종업원의 충성도로 이어진다. 이런 게 지금 보기에 있어요. 종업원의 만족도는 종업원의 충성도와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래서 제가 이 수익 체인을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땅땅땅땅 이 체인에 이 루트가 있어야 지금 저희가 풀이를 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 때 함정에 절대 안 빠지십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부분 2번 볼게요. 그래서 종업원과 생산성 직결되는 거 맞죠? 3번. 내부 서비스 품질은 고객 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맞아요? 아니죠. 바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이 내부 서비스 품질 자체가. 정답 3번. 종업원의 만족은 종업원의 충성도. 맞아요. 이 체인이 바로 그 다음에 있었어요. 서비스 수익 체인은 내부 서비스 품질에서 시작을 해서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그쵸? 내부 직원 이거 다 뭐였어요? 우리 직원이잖아요. 그 업체 안에 직원. 그 업체 안에 종업원들이 바로 내부 고객, 내부 직원. 거기서 나오는 그 서비스 품질이 결국 최종 고객이 만나는 그 서비스 품질에 직결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7번 의료 서비스의 경제적 특징 중 틀린 것은 자, 의료 서비스 공공재적 성격 맞죠? 경쟁 제한이 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맞아요. 그리고 소비자가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정답 3번이죠. 물론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고객과 환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 의료진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의료 서비스는 외부 효과 발생시킬 수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외부 효과가 뭐였어요? 네. 당사자 간에 어떤 경제적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어떤 비용이나 편익에 부담이 생기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외부 효과 발생할 수 있죠. 보기 5번에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어떤 삶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뭐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치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숨 쉬듯이 아주 자유롭게 필수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죠. 뭐처럼? 생활 필수품처럼.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맞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품질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1번 탐색 품질은 서비스 구매 후 판단 가능한 속성이다. 구매 전이죠. 이렇게 이 탐색 품질, 과정 품질, 결과 품질 이런 것들은 구매 전인지 후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2번 과정 품질은 어떻게 서비스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 자, 이거 2번 정답 맞네요. 체크. 3번 결과 품질. 자, 이거는 서비스 후에 얻은 실질적 결과에 관련된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신뢰 품질은 구매 전 평가가 쉽다. 구매 전과 후 모두 평가하기 어려운 속성이죠. 그리고 경험 품질은 구매 전 상품의 스타일과 색상에 대한 판단. 이거는 구매 중 또는 구매 후에 판단 가능한 속성입니다. 자, 정답은 2번. 자, 이번 문제 갭 차이 나오죠. 이렇게 갭4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요. 자, 여기에서 원인으로 틀린 거를 찾으래요. 자, 보면 과장된 홍보, 고객 의사소통 부족, 3번 광고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이거는 갭을 만들게 하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답 3번인데요. 바로 해결 방안에 들어가는 거죠. 해결 방안. 원인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정말 잘 나오는데요. 서브컬의 서비스 품질 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중요도. 그쵸? 가장 큰 거 신뢰성이었죠. 그래서 3번 신뢰성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문제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의 갭 모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갭 1은 요구 제대로 파악 못했을 때 맞죠? 갭 2는 뭐였어요? 네, 회사의 설계 기준과 그리고 서비스 설계 간의 차이. 그리고 갭 3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 전달. 네, 그러니까 잘 만들어놨는데 직원이 전달을 잘 못했다거나. 갭 4, 고객 기대와 고객 경험 간의 차이. 자, 이거는 정답 4번인데 고객 기대와 고객 경험 간의 차이가 아니라 준비된 서비스랑 외적 커뮤니케이션 간의 차이 간극이죠. 과정 광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맞고요. 그래서 4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전자 서비스 품질 차원 중에 실행성, 즉 이행성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아라. 자, 1번 웹사이트 접속했는데 최선의 노력으로 정보 얻는 거, 이건 효율성에 해당되는 거네요. 2번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상품 정해진 시간에 배송하는 거, 이거 실행성. 2번 맞네요. 2번 체크. 3번에 사이트의 기술적 기능, 이건 뭐죠? 네, 안정적이고 올바르게 작동, 이거 신뢰성. 4번에 안전하게 보호, 보안성. 5번에 실시간으로 모의, 실시간 접촉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2번 체크. 자, 6번 문제입니다. 그래누스 서비스 품질 모델에서 기대 서비스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요소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자, 옳지 않은 거는, 그쵸, 여기서 보면 쭉 맞는데 4번이 정답이에요. 고객 접촉 직원 태도는 뭐예요? 이미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각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갑인에 대한 질문이네요. 품질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품질 범주 성과, 신뢰, 적합. 자, 심리적 품질. 심리적 품질은 갑인이 아니라 우리 주란에서 언급됐던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 4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격적인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8번에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틀린 것. 자, 고객 담당의 직원의 전문성이나 어떤 구정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과거 경험, 이런 거 전부 다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죠. 뭐 요구. 자, 그런데 5번을 보시면 고객의 경제적 수준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 부분은 고객의 경제적 수준은 직접적인 영향 요인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세요. 자, 9번 카노의 모델 품질 요소 중에 매력적 품질. 자, 좋습니다. 매력적 품질은 우리 뭐 무선 충전기 그때 예시로 드렸죠? 있었을 때 우와 대박. 근데 이게 뭐 없다고 우리가 막 딱히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자, 1번 소비자가 기대하지 않은 속성. 기대하지 않았는데 있으니까 좋아. 만족도. 맞죠? 2번 초기에 일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 당연적 품질. 이거 되게 편하던데 이제 이건 없나? 이제 뭔가 당연하게 넘어갑니다. 3번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초래한다. 이거는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족을 초래하지 않아요. 다만 있으면 너무 좋아. 이런 거였죠? 3번 체크 들어가시면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고객 만족에 대한 관점 중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관점에 대해서 옳은 거를 볼 때 1번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시 느끼는 경험 평가에 대한 인지적 우리 그 만족에 대해서 막 정리해놨던 거 페이지 기억나시나요? 초반에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해당되는 거를 찾는 건데, 여기 보면 3번이 정답이죠. 고객의 충족 상태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랑 정서적 반응 결합한 것을 고객 만족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고객 만족의 측정 3원칙 중 틀린 거. 자, 계속성은 과거, 현재, 미래 비교 맞아요. 정량적 항목 비교 가능 맞아요. 정확성, 주관적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 틀렸죠. 주관적인 해석은 지향을 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MP3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 비율 측정 맞고요. 우리 기업 추천해 줄래요? 맞아요. 3번. 구매 빈도가 낮고, 자, 여기서 틀렸죠. 충성 고객은 구매 빈도가 높죠. 정답 3번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CSI에 대한 설명 중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필요성. 일단 경쟁사와 자사의 강점과 약점 분석.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연관 맞아요. 가격 인상 허용폭을 결정할 때 좀 결정 도움이 되죠. 4번. 고객 유지보다는 신규 고객 창출. 정답 4번이죠. 이거는 고객 유지와 충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5번. 고객의 소리. 시스템 구축 단계 중 틀린 것을 찾아라. 자, 고객이 쉽게 의견낼 수 있게 창구 개설 맞고 신속히 분석 맞아요.
각 부서에 신속하게 피드백, 오케이. 그리고 문제 해결 후에 고객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처리 결과를 고객한테 반드시 통보해서 신뢰도랑 만족도를 높이죠. 우리 이렇게 너의 목소리 듣고 반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정답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CS 평가 시스템 단계 중에 평가 체계 구축 단계에 포함하지 않는 거. 1번 요구사항 기반,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 통해서 하는 거 맞고, 3번 구체적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일단 정답 3번이고요. 이 실행계획 수립하는 건 뭐였어요? 실행계획 수립 단계라는 곳이 있었죠. 거기에 포함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충성도 발전 단계 중에 감정적인 충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브랜드 신념에 근거한 충성도. 이건 인지적 충성 쪽이죠.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역량. 이거는 행동의욕적 충성. 오늘 3번에 행동으로 전환되는 거 행동적 충성. 정답 감정적 브랜드에 대한 만족 경험 feeling 4번이네요. 4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CS 서비스 기대 구조와 역량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네요. 자, 1번 희망 서비스는 소비자의 경험이 늘어날수록 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대요. 자, 희망 서비스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죠.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구전은 기업의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이미 여기서 틀렸죠? 구전은 고객이 직접 만드는 정보예요. 기업의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이 아닙니다. 자, 허용 용역의 크기는 해당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 자, 이거는 가격이 높아지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그 허용 용역의 크기는 줄어든다라고 했죠. 4번. 사회적인 상황 요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뭔가 내가 추천하는 저 가게 뭔가 좋아야 될 텐데 더 기대 수준이 상승한다. 그래서 4번 정답 맞네요. 자, 5번에 과거의 경험은 적정 서비스 수준 형성에만 영향을 미친대요. 자, 과거의 경험은 희망 기대의 수준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희망 기대 수준의 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CS 플래닝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절차 얘기 나오죠. 1번, 기업 목표 기술 단계에서는 기업의 비전과 사명 설정 맞고, 자, 그 다음에 기업 환경 분석 단계에서는 수업 분석해서 내부 환경 평가 맞아요. 네, 목표 설정 단계에서 현실적 목표와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쵸? 그 다음에 4번, 목표 달성 전략 수립은 마케팅 전략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자, 여기에서는 고객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뭔가 선정된 목표 고객이 있겠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믹스 하는 것과 구체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방향성 유지하는 부분, 여기 4번. 전략 수립은 마케팅 믹스 전략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이거는 틀린 거죠. 네, 함께 수립을 합니다. 5번 실행과 재검토 단계에서는 전략과 프로그램의 실행력을 점검한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 로렌트와 캐퍼러의 관여도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의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은 제품 구매 후의 만족도. 자, 부정적 결과의 중요성은 잘못된 구매로 인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틀렸어요. 2번 상징적 가치는 제품의 구매와 사용이 타인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자, 상징적 가치는 제품의 구매랑 그 사용이 자기 개념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개인적 관심은 제품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거 3번 정답이죠. 자, 쾌락적 가치는 뭐였죠? 네, 이거는 구매와 소비로 인한 즐거움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구매가 잘못될 가능성은 제품의 가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이건 잘못된 구매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을 의미합니다. 자, 정답 3번. 자, 4번. 자, CS 계획 수립의 원칙과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구체성. 실행 방안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맞죠? 2번, 측정 가능성.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달성 가능성. 현실적으로 달성되는 거 맞아요. 현실성. 조직의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결과 고려해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자원과 환경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지향을 해야 합니다. 4번이네요. 5번, 기한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D-Day.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벤치마킹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기능 벤치마킹, 업종이 다를 경우는 좀 한계가 있죠. 업종 자체가 다르면. 자, 내부 벤치마킹은 내부 부서간이라고 했습니다. 3번, 선두그룹 벤치마킹 목적이 단순 경쟁 대처? 아니죠. 선두그룹 벤치마킹은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업무를 하는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경쟁 대처가 아니라 뭔가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나머지 4번과 5번은 맞는 보기예요. 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 좀 옳은 거 찾아볼까요? 자, 전략적 계획 누가 해요? 초급 관리자 중심의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맞아요? 틀렸죠. 전략적 계획은 누구? 최고 경영층이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전술적 계획, 최고 경영층 아니죠. 전술적은 중간이나 초급 관리자가 참여해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운영계획, 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 자원 배분 맞아요. 3번 정답이네요. 자, 전략적 계획은 자, 이 부분은 전사적 관점의 포괄적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전술적 계획은 미래 비전 수립의 중점. 이거는 연간 예산 계획이나 바로 현장 운영의 개선 방안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 자, 7번 CS 트렌드 유형. 자, 옳지 않은 거. 자, 메타 트렌드는 글로벌. 맞아요. 그다음에 메가 트렌드는 모여서 사회의 거대한 흐름 형성 맞고 소비자 트렌드는 1에서 2년 단위. 요거 제가 연수 얘기했었죠. 3번 정답이고 1, 2년이 아니라 뭐였어요? 최소한 5에서 10년. 그 다음에 사회적 트렌드와 메타 트렌드는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1번 스왑 분석과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SO 전략, ST 전략 이런 거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이 부분 우리 숫자, 그러니까 알파벳만 보고도 여러분이 해석하실 줄 아셔야 한다. 자, SO 전략은 뭐였어요? 네, 이거는 강점을 사용해서 기회였죠. 시장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1번 틀렸죠. 약점이 아니고 강점. 자, ST 전략은 S가 강점이었죠. T는 뭐였어요?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강점을 사용해서 시장 기회가 아니라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3번 WT 전략. W는 약점이고 T가 뭐였죠? 네, T는 위협이었어요. 약점과 위협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죠. 그래서 3번 또 땡, 4번 W 전략. 이거는 약점 W, O는 기회죠. 약점 극복해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다 틀렸고 5번이 정답이네요. 강점을 사용해서 위협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ST. 그쵸?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부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1번. 단일 시장 전략에서 위험 상황은 고객의 니즈 변화랑 새로운 경쟁자 진입. 맞아요. 제품 전문화 전략에서 위험은 기술을 대체하는 신기술이 나와버리면 위험하죠. 그 다음에 3번. 시장 전문화 전략. 여기서는 특정 고객층의 구매가 일단 전문적으로 타겟을 잡았는데 그 구매가 급격히 감소가 되면 좀 휘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선택적인 전문화 전략은 저비용으로 마케팅과 제품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자, 이거는 마케팅과 제품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비용이라는 말에서 틀렸어요. 4번 정답이고요. 5번은 네, 맞는 보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정답 4번. 자, 3번 문제입니다. 표적 시장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무차별화 전략. 자, 여기서는 다양한 유통 경로라고 되어 있네요. 단일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죠. 땡. 2번 차별화 전략. 자, 단일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자, 이거는 세분된 시장별로 다른 마케팅 믹스를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2번도 틀렸고. 자, 집중화 전략은 대기업의 적합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적합. 자, 틈새 시장은 변화하지 않는데요. 아니죠. 틈새 시장 계속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자, 정답 5번이네요. 집중화 전략은 중소기업이 제한된 자원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자, 4번. 포지셔닝 전략과 관련된 설명. 자, 세 가지 목적 제가 요거 알아두셔라 했어요. 자, 추적, 대비, 홍보. 맞나요? 틀렸죠? 추적, 대비, 기회 발견이었어요. 1번 땡. 자, 2번. 포지셔닝 수준 결정은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다. 자, 수준을 결정하는 거는 그 포지셔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였어요. 3번. 경쟁자 포지셔닝은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만 초점을 맞춘다? 아니죠. 이거는 경쟁 제품과 비교를 해서 우리의 제품의 장점을 좀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 다음 4번. 서비스 이용자 포지셔닝은 서비스나 제품을 특정 층에 맞게 한다.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 기업 내부의 관점에서만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고객들의 마음속의 서비스를 인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십니다. 자, 5번입니다. CRM 아니죠. CEM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고객이 기업과 접촉하면서 나타나는 반응, 리액션 관리. 맞아요. 직접적 접촉은 뭐예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 맞고 CM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번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CM은 다양한 경험보다는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브랜드 메시지를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죠. 정답 3번이고 나머지 4번, 5번은 맞습니다. 자, 6번. 자, 고객 경험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자, 인지적 경험은 이거 오감이 아니라 창조적 사고랑 문제 해결을 통해서 브랜드와 교감하는 거가 인지적이었어요. 틀렸네요. 그 다음에 감각적. 이게 바로 오감을 통한 브랜드 경험이죠. 네, 그래서 2번도 땡. 근데 감성적 경험은 네, 브랜드랑 감정적 연결이에요. 신체적 경험 아니죠. 3번 틀렸고 4번 행동적 경험은 라이프 스타일 맞아요. 4번 정답. 5번 관계적은 개인의 취미 흥미. 이거는 관계적은 자아랑 타인 문화와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는 걸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고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맞는 거 찾아볼게요. 자, 유인 효과. 우수한 신규 브랜드 추가 시 기존 브랜드의 선택 가능성 증가. 자, 유인은 이렇게 오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열등한 신규 브랜드를 추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 우수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게 유인 효과였어요. 그다음에 타협 효과. 이거는 극단적 선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협이잖아요. 오히려 극단적 선택을 회피하고 중간적인 특성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부분적 리스트 제시 효과. 이거는 3위권의 브랜드 소비자 기억에 남는 거 이게 아니라 1위 구도로 단순화해서 3위 이하는 배제하는 거. 이게 부분적 리스트 제시 효과였습니다. 그다음에 타협 효과. 두 가지 속성 간의 중요도 판단이 어려울 때는 그렇죠. 절충한 4번 정답이고요. 유인 효과. 자, 이 부분이 아까 열등한 대안을 추가해서 그 우수한 대안을 선택 가능하게끔. 자,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